꽃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문학의 갈래에서부터 좀 한번 살펴볼 게 있는 게, 이 서정 갈래라는 거는 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 갈래. 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서사 갈래는 이야기의 흐름이 일어나는 거니까 소설 종류라고. 극 갈래는 희곡이랑 시나리오 있고, 그다음에 교술 갈래는 수필.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점 갈래에는 화자가 있죠. 예.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니까 허구, 거짓말, 허구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얘는 인물의 대사나 행동만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얘는 글쓴이의 직접적인 경험이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 그지?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정 갈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고요. 자, 다양한 비유와 상징, 이미지 들어서 정서를 형상화하고요. 서사 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 있는 거.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 없는 극갈래라 그랬어요.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 서술자의 개입이 없어요. 극갈래는 연결해 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인물의 심리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수 관리는 자유로운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형식에 구애가 없죠. 수필은 형식이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이게 있는데 지금 작가적 맥락이랑 사회 문화적 맥락, 독자 맥락, 문학사적 맥락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작가의 경험, 작가와 관련된 걸 찾으면 작가와 관련된 거. 그리고 사회 문화는 창작될 당시의 상황, 제시된 거. 문학사의 흐름에서 어떤 문학사인지, 독자의 경험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건 독자적 알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육사의 꽃이라는 작품이고요. 저항적이다. 일제 저항적이에요. 의지적이고 상징적이다.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죠. 자, 그다음에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작품이에요. 극복 의지와. 상징적 소지가 꽃이에요, 꽃. 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 그다음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색채 이미지, 발각해라는 말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대립적 이미지 시어, 긍정적인 시어랑 부정적 시어가 있어요. 라는 거. 그래서 얘는 어떤 비극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광복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동방은 동쪽의 나라라는 거죠. 삶의 터전을 말해요. 삶의 터전. 근데 일제강점기니까 빼앗긴 조국이 삶의 터전이면서 빼앗긴 조국.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 하늘도 다 끝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묶을 때 어떤 거냐면 극한의 상황인 거죠. 극한의 상황. 극한의 부정적 상황, 절망적 상황이죠. 땅에서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색지였었다 그랬죠? 피지 않는 피지 않는가 서리법.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도 꽃이 핀다는 거지. 그치? 꽃이 핌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복 의지죠. 얘는. 그리고 색채어를 통해서 꽃이 피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지. 이렇게 내 목숨 없이 꾸며 쉼 없는 날이요. 날이요.
영탄적 어조거든요. 영탄적 어조가 반복된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 강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선경 후조 그리고 여기 공통적 구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 밑에다가 쓸게요. 일단은 여기 앞에 세 줄은요. 여기 앞에 세 줄은 경치를 말해요. 주변 경치. 주변 경치를 말해서 이거를 선경이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소를 노래하거든요. 이거를 후정이라 그래. 나중에 정소를 말해서. 그래서 구조 자체가 선경 후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되고 강연이 사행이에요. 으로 동일해. 다 똑같아.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거 별표. 북쪽 툰드라에도 북쪽 툰드라 얼마나 추워. 찬 새벽 이것도 그지? 차가운 거니까 촉각적 심상 썼죠. 그리고 둘 다 부정적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통과 실현을 상징하지. 일제강점기의 실현 고난.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눈도 고통 실현이에요. 눈도 세모. 꽃맹아리가 오면 꽃맹아리 꽃이 피려고 그런단 말이야. 광복의 기운의 상징. 긍정적인 기운이 움짝거린대, 움직인대. 제비때가 오면 봄이 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제비때는 희망이네, 희망. 그죠? 미래의 힘. 날아오길 기다리는. 그래서 여기까지도 경치지? 여기까지도 경치. 경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석, 후정. 이렇게 돼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바탕 용솟음 치는 곳. 용솟음 치는 곳. 그 다음에 아 바람결 따라 터오르는 꽃성에는 꽃성. 그래서 꽃성이라는 건 긍정적 의미의 시여요. 그래서 미래의 조국, 광복이 된 미래의 조국을 상징해. 나비처럼 직유법이 있네요. 해상의 무리들아. 해상의 무리들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민족을 얘기하지. 미래의 모습이죠. 내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영탄적 어조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뭐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지. 의지. 그러니까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다. 광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여기에 들어나.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그죠? 요렇게 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빈칸 채우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방이라는 건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 곳, 극한의 절망적 상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빼앗긴 조국,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도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마라. 시련과 고난의 극한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거고. 꽃은요, 강인한 생명력이에요. 거기서도 피지 않느냐. 이것도 별표네. 그리고 광복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